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포토샵 팁과 트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서의 커브가 아닌 일반 이미지 조정에서의 커브 값을 실행하게 되면 이전의 커브 값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커브 값을 실행을 해보면요, 이미지에 들어가서 어드저스트먼트에 커브를 실행을 해보면, 자, 값을 좀 조절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조정을 하고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미지에서 커브를 들어가면 이전의 값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값을 수정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일반 커브 값에서의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스마트 오브젝트로 이렇게 변경을 해준 다음에 커브 값을 이렇게 실행을 해서 조정을 해준 다음에 OK를 눌러줘야 이것을 다시 실행을 해서 커브 값을 수정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바로 이전의 커브 값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다시 돌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미지에서 커브를 실행을 해서 어떤 값들을 좀 조정해서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OK를 눌러줄게요. 다시 이전 값의 커브 값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커브를 실행을 하기 전에 Alt를 누르신 상태로 맥 사용자는 옵션 키를 누르신 상태로, 자, 이미지에서 다시 커브를 실행을 해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조절했던 커브 값을 수정할 수 있게 조정값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처럼 Alt를 누른 채로 맥 사용자는 옵션 키를 누르신 채로 커브를 실행을 하면 이전 값의 커브 값을 다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값을 아예 재조정하고 싶으시다면 커브가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Alt나 맥 사용자는 옵션 키를 누르시면 이 캔슬 버튼이 리셋 버튼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셋 버튼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다면 클릭을 하면 이렇게 초기화 값으로 되돌릴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 기능은 커브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정을 할 수 있는 모든 메뉴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을 하면서 이미지 변형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이 트랜스폼의 와프 기능이나 퍼핏 와프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퍼핏 와프 기능을 사용을 할 때 단축키를 사용하면 좀 더 쉽게 이미지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배경과 인물이 분리가 된 이미지를 열어놨는데요. 여기서 분리된 인물 레이어에 퍼핏 와프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상위 메뉴에 에디트에 들어가셔서 중간에 보시면 퍼핏 와프가 있죠. 자, 이것을 클릭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퍼핏 와프가 실행이 됐고요. 이미지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툴바에 메쉬 기능은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쉬 기능은 체크 해제해 주고요. 그 다음 변형할 포인트를 지정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움직였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이미지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고정을 위해서 다른 부분의 핀들도,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움직이지 않게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지정한 포인트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픽셀의 변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선택한 핀을 움직였을 경우 늘리거나 줄이기 위주의 픽셀 변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의 이미지에서 지금 보시는 이 다리의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역동성 있게 변형을 줄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다리가 조금 어색하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핀을 더 추가해줘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핀을 더 추가해서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하지만 단축키 하나만 사용을 하면 픽셀 변형 각도를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정했던 핀들은 제거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게 되면 팝업 창에서 딜리트 핀이 있죠. 자, 이것을 클릭을 해주면 핀을 제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까 방금 움직였던 이 부분을 다시 좀 더 역동성 있게 조정을 할 건데요. 자, 그래서 이 핀을 선택을 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Alt나 맥 사용자는 옵션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원형의 가이드라인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형의 가이드라인이 생긴 다음에 클릭을 해서 여러분께서 조정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각도를 움직여주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보다 좀 더 세밀하고 그리고 좀 더 자연스럽게 픽셀 값의 변형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단축키를 사용을 하게 되면 픽셀 각도를 좀 더 수월하게 조정할 수 있고 좀 더 세밀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 팁은 레이어 스타일 효과를 일반 레이어로 활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에는 그릇과 배경이 분리가 된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릇의 그림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창을 열어주고요. 그릇 내에 우선 그림자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서 색상을 지금 테이블 색상과 비슷한 색으로 설정을 해주고, 자, 이것보다 그림자를 만들 거기 때문에 좀 더 어두운 색의 색상으로 자, 선택을 하고 OK를 눌러주고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블렌드 모드는 멀티플라이로 설정을 해주고요. 자, 그래서 오파시티를 조정을 해서 현재 이미지와 좀 알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자, 이 상태로 OK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바깥쪽 그림자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FX라고 적힌 글씨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드롭 섀도우를 선택하고, 자, 색상은 아까와 동일하게 테이블 색상과 비슷한 색상으로 설정을 해서 좀 어둡게, 그림자이기 때문에 어둡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렌드 모드 역시 멀티플라이로 설정을 해주고요. 자, 그래서 거리 퍼지는 정도 크기를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 정도로 해주고 OK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태는 이 그릇이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벽면에 붙어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그림자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림자를 컨트롤 해주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렵죠. 자, 그래서 레이어화 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FX라고 적힌 이 글씨를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크리에이트 레이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해주면 팝업창이 뜨게 되는데 효과의 일부를 레이어로 재현할 수 없다는 메시지인데 이것은 무시하고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 스타일 옵션을 레이어로 따로 분리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이제 레이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그릇 내에 그라디언트 필 스타일이고요. 자, 이것은 드롭 섀도우죠. 즉 그릇의 그림자를 지금 하기 위한 레이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의 그림자가 어색하기 때문에 이제는 레이어로 변형이 됐기 때문에 편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컨트롤 T 맥사용자는 커맨드 T를 눌러서 지금 현재에 맞는 그림자 모양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블러 값을 좀 적용해 볼까요? 필터에 들어가서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를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정도로만 적용을 해주시고요. 자, 저는 이 정도로 하고 OK를 눌러줄게요. 컨트롤 J, 맥 사용자는 커맨드 J를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금 더 큰 사이즈를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고요. 자, 요번에 좀 오파시티를 좀 줄여줄까요? 아래 레이어의 크기를 조금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레이어의 오파시티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조정해주고요. 자,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을 일반 레이어로 변경을 해서 활용을 하면 쉽게 이렇게 그림자나 어떤 다른 효과들을 좀 더 편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라이브러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포토샵 라이브러리가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여러분께서 선호하는 컬러를 언제 어디서든 이미지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이미지는 제가 컬러 그레이딩을 적용한 이미지인데요. 컬러 적용을 위해 만든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하면 여러분께서도 필요할 때마다 이미지에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적용한 이 레이어들은 그룹으로 제가 묶어놨는데요. 자, 이것을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레이어만 저장을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열어주고요. 자, 여기에 표시가 되지 않는 분들은 포토샵 윈도우의 상위 메뉴에서 윈도우에 들어가시면 이 라이브러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체크해주면 라이브러리가 활성화되게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컬러 그레이딩을 적용한 그룹 레이어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일단 닫아줄게요.
그리고 다른 이미지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이미지에다가 아까 적용했었던 컬러 값들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라이브러리 패널을 열어주고, 자, 그냥 드래그 했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아무 내용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적용을 하실 때는 Alt나 맥 사용자는 옵션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해서 가져오게 되면 라이브러리에 저장이 됐던 이 그룹 레이어가 현재 이미지에 적용이 되면서 컬러 그레이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저장을 하실 때는 꼭 레이어를 그룹으로 지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레이어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여러분께서 다양한 컬러 톤들을 만들어서 저장시켜 놓게 되면 언제든지 컬러를 쉽게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비파괴적인 리터치를 위해서 레이어의 스마트 오브젝트 기능을 많이 활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리터치를 할 때 스마트 오브젝트가 컨트롤하기 불편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다시 수정을 위해서는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작업 내역이 담긴 저장된 파일을 열어줘야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잠시 이 이미지는 꺼두도록 하고요. 스마트 오브젝트로 작업된 파일을 원래의 레이어로 되돌리는 것인데요. 자,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의 빈 공간을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시면 팝업 창이 뜨고요. 중간에 보시면 Convert to Layer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해 주게 되면 스마트 오브젝트가 작업된 내용을 포함한 상태로 그룹으로 지정되어 일반 레이어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수정이 필요하다면 다시 레이어를 열어주셔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수정을 한 뒤에 만약에 다시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로 변경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룹을 좀 닫아주고요. 그룹 레이어의 마우스 오른쪽을 빈 공간을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상위에 보시면 Convert to Smart Object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원래의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로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엔 틀어진 이미지의 앵글을 바로 잡아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약간 기울어져 찍힌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의 앵글을 바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이드로퍼 툴을 길게 눌러서 룰러 툴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릭, 드래그해서 틀어진 앵글의 기준점을 정해주고요. 자, 상위에 보시면 얼마만큼의 각도가 기울어져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자, 이 상태에서 포토샵 상위 메뉴에서 이미지 로테이션, 아비트러리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현재 룰러 툴로 기준을 정한 앵글의 수정값이 설정이 되고요. 자동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수정값이 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상태로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앵글이 수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준값만 정해주면 포토샵에서 자동으로 앵글 값을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틀어진 이미지가 있고요. 이 틀어진 이미지를 수평을 맞춰서 크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롭 툴을 선택을 해주고요. 크롭을 위해서 좀 이미지를 줄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수평을 맞춰서 이렇게 이미지를 회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토샵의 디폴트 값은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미지를 회전하게 되면 비워지게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비워지게 되는 부분을 채우지 않고 빈 공간을 허용하지 않은 채로 크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OK를 눌러보면요. 자, 이렇게 되면 원본 이미지의 일정 부분의 픽셀을 잃게 되고 이미지 사이즈 또한 원본보다 줄어든 이미지를 결과로 얻게 되는데요. 수평을 맞춰 크롭을 해도 픽셀을 잃지 않고 원본 이미지의 사이즈를 유지한 채 크롭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상위에 있는 이 컨텐트 어웨어라는 기능인데요. 자, 이것을 체크해주고 다시 크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래서 다시 크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아까 보신 것과 다르게 지금 현재는 이 비워진 부분을 포함하면서 회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설정이 된 상태에서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의 사이즈를 유지한 채 나머지 빈 공간의 부분이 채워져서 크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유지한 채 크롭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리터치를 할 때 다양한 레이어들을 활용하면서 이미지를 완성해 나갑니다. 좀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 연출을 위해서는 오파시티와 필값의 조절은 필연적이죠. 이런 오파시티와 필값을 조절을 할 때 단축키를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세밀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오파시티라고 써있는 이 글씨 쪽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좌우 모양의 화살표로 마우스 커서 모양이 변하게 되고, 좌우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값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게 되면 일반적인 값을 입력할 수 있는 마우스 커서 모양을 유지를 하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이나 맥 사용자는 커맨드 키를 누르시게 되면 마우스 커서 모양이 좌우 화살표 모양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좌우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값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좌우로 드래그를 하면 값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럴 때는 추가적으로 Alt나 맥 사용자는 옵션 키를 같이 누르신 상태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값의 조절 값을 천천히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Alt나 옵션 키에서 손을 떼고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값을 변화시켜 보면 보시는 것처럼 10단위로 값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동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현재 이동 툴이 선택되어져 있죠. 자, 이동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숫자를 누르게 되면 1을 누르면 12 표시가 되게 되고, 2를 누르면 22, 그리고 3을 누르면 32, 4를 누르면 42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한 값을 입력하는 방법은 입력하는 수치를 조금 빠르게 연속적으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오파시티 값을 15로 조정을 하실 때는 1호를 이렇게 빠르게 눌러주게 되면 값을 입력시켜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23을 한번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숫자로 23이라는 수치를 바로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필값을 입력할 때는 Shift 키만 추가로 눌러주신 상태에서 동일하게 1을 누르면 10%, 2를 누르면 20%, 그리고 3을 누르면 30% 이렇게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숫자 키를 입력해주면 필값도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브러쉬나 기타 다른 수정 툴들로 리터치를 할 때 세로나 가로 방향 등의 수정이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화면의 이미지를 회전시켜서 내가 편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면 좀 더 수월하겠죠. 왼쪽 툴바에 하단에 보시면 핸드 툴이 있습니다. 자, 이 핸드 툴을 길게 눌러주시면 로테이트 뷰 툴이 있고요. 자, 이것을 클릭을 해주면 현재 이미지를 자유롭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단축키는 키보드의 R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자신이 필요한 방향으로 이미지를 돌려서 수정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은 파일 자체가 변형이 이루어져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 수정할 때 보여지는 프리뷰만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수정이 완료된 뒤에는 상위에 리셋 뷰라는 것이 있죠. 자, 이것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원래의 이미지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할 때 우리는 마키 툴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마키 툴을 활용을 하여 원하는 영역을 지정을 할 때 잘못 지정이 됐을 경우에 흔히 선택 영역을 해제하고 다시 영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택 영역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마키 툴을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위의 툴에서 마키 툴을 선택을 해주고요. 우선 마키 툴을 활용하여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할 때 위치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자, 이렇게 마키 툴을 선택 영역으로 지정을 할 때 마우스에 손을 떼기 전이라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잘못된 위치를 바로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혹여 마우스에서 손을 뗀 상태로 선택 영역이 지정됐다 하더라도 자, 이럴 때도 위치는 변경을 해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선택 영역의 크기나 아니면 모양이 좀 잘못됐을 경우에 포토샵의 상위 메뉴에 들어가셔서 셀렉트에 들어가시면 아래에 보시면 트랜스폼 셀렉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해주시면요. 자, 그렇게 되면 선택 영역의 크기가 잘못됐을 경우에 자,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만약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크기를 변형을 해주면 이렇게 자유롭게 모양을 설정을 해줄 수가 또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맥 사용자는 커맨드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어떤 면의 모양을 변경을 해줄 때는 자, 이렇게 자유롭게 모양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어떤 면을 동일한 비율로 설정을 해주고 싶으실 때에는
컨트롤 알트 시프트 맥상전은 커맨드 옵션 시프트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하고 줄여보면 양쪽을 동일한 비율로 이렇게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원하는 영역으로 설정이 끝나셨다면 공의 OK 버튼을 눌러주면 그 설정한 값으로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고, 이 셀렉션도 해제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처음에 셀렉션을 잘못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제하고 다시 하시지 마시고 이 기능을 활용해서 재조정을 하신 뒤에 선택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의 레이어를 두 개의 레이어로 분리하여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보시고 계신 레이어를 두 개의 레이어로 분리하고자 한다면, 자, 선택 영역으로 레이어에 분리하고자 하는 영역을 지정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마키 툴을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신 다음에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서 분리하고자 하는 영역까지, 자,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지정을 해주신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J, 맥 사용자는 커맨드 시프트 J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선택 영역과 선택하지 않은 영역의 레이어가 분리가 되어 각기 다른 레이어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전체적인 이미지의 색상이나 일정 부분의 색상 평균 값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이 이미지의 평균 색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컨트롤 J, 맥 사용자는 커맨드 J를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를 복사를 해주고요. 자, 필터에 들어가시면 블러에 상위에 보시면 에버리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해줄게요. 자, 이것을 클릭해주면 전체 이미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평균 색상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블렌드 모드를 컬러 모드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 블렌드 모드는 블렌드 레이어의 색조와 채도를 유지를 하면서 베이스 레이어의 광도 값을 유지를 해주죠. 자, 그럼 현재 보시는 이미지의 색상이 이 이미지의 전체 색상의 평균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색상을 컨트롤 I, 맥 사용자는 커맨드 I를 눌러서 반전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색상이 반전이 되니까 이 이미지의 평균 색상의 보색이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진 색상의 오파시티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파시티를 이렇게 좀 줄이면요, 자, 이렇게 한번 줄여볼게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리터치하는 이미지의 색상이 좀 과할 경우에 평균 색상의 보색을 적용을 시키게 되면 과한 이미지의 색상을 중화시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전체 이미지의 색상이 아닌 일정 부분의 영역도 선택 툴로 지정을 해서 레이어로 복사한 뒤에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면 일정 영역의 색상 평균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레이어는 좀 지워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이미지에서 이 뒷부분의 배경의 색을 약간 중화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선택 영역을 마키 툴로 지정을 해주고, 자, 그래서 이렇게 뒤에 배경의 색만 선택을 일단 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J, 맥 사용자는 커맨드 J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한 부분만 지금 복사가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똑같이 필터에 블러에 에버리지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블렌드 모드를 컬러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아까 동일하게 컨트롤 I, 맥 사용자는 커맨드 I를 눌러서 색상을 반전시켜서 보색 계열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이 뒤에 색상을 바꾸기로 했으니까요. 자, 여기서 오파시티를 좀 줄여서, 자, 이 뒤에 배경이 좀 옐로우 색상의 계열로 좀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자, 저는 이 색상을 중화시키는 작업을 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에버리지를 좀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쉽게 평균값을 구하거나 혹은 이미지의 색상을 중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이미지의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좀 더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전에 광도 마스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보시는 이미지의 밝은 영역을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알트 숫자 2, 맥 사용자는 커맨드 옵션 숫자 2를 누르시면, 자, 이미지의 밝은 영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단축키는 잠깐 해제를 할게요. 채널 패널에 가셔서 이 RGB 채널이 있죠. 자, 이것을 컨트롤 맥 사용자는 커맨드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한 것과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밝은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미지가 좀 밋밋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선택된 밝은 영역의 대비값을 좀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의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커브를 실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레이어의 마스크를 확인해 보시면 밝은 영역이 선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밝은 부분의 영역에만 대비값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설정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전의 느낌보다는 이미지가 좀 더 생동감이 있는 느낌이 좀 살아나게 되죠. 자, 그런데 대비값이 높아지면서 색이 좀 변했기 때문에 블렌드 모드를 루미너시티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미너시티로 변경을 해주고요. 자, 이 루미너시티 블렌드 모드는 컬러 값을 유지하면서 밝기만을 좀 조정을 할 때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블렌드 모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반대로 만약에 어두운 영역을 선택을 해야 한다면 밝은 영역을 반전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을 했었던 레이어를 컨트롤 J 맥상자는 커맨드 J를 눌러서 하나 더 복사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된 레이어 마스크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I 맥상자는 커맨드 I를 눌러서 값을 변경을 시켜 주고요. 그러면 레이어 마스크를 보시면 반전이 돼서 어두운 영역이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두운 영역의 값을 조정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적용 전과 적용 후를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어두운 영역을 좀 조정을 해줬고요. 자, 이렇게 채널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채널의 단축키를 활용을 해서 어렵지 않게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쉽게 컨트롤 해줄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속에서 오히려 작업자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를 저장할 때인데요. 지금 열려있는 이미지를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에 들어가셔서 Save As를 눌러보면요. 보시면 최근에 업데이트된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저장할 때를 보면 포토샵의 확장자들이 꽤나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확장자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옆에 Save a Copy를 클릭을 해줘야 기존의 파일을 저장했던 방식처럼 파일을 관리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작업자가 열심히 작업을 한 뒤에 작업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JPG나 혹은 뭐 기타 레이어가 합쳐져 저장이 되는 포맷들을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할 경우에 공들여 작업했던 내용들을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포토샵을 사용하시는 분들, 특히 업으로 포토샵을 사용하신 분들은 추후에 다시 리터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레이어의 보관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장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불편하신 분들은 취소를 좀 할게요. 상위 포토샵 메뉴에 파일에 들어가시면 Save As 밑에 Save a Copy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해주시면 자, 기존에 저장했던 방식처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것조차 불편하신 분들은 다시 취소를 하고 컨트롤 K 맥 사용자는 커맨드 K를 눌러서 포토샵 환경 설정 창을 열어준 상태에서 파일 핸들링에 들어가시면 Enable Legacy Save As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체크해 주고요. 자, OK를 눌러주고, 자,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체크한 상태에서 다시 Save As를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기존에 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파일을 저장시키거나 컨트롤 해줄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에는 많은 단축키들이 있죠. 최소한 본인이 많이 사용하는 툴들이나 기능들의 단축키 정도는 기억해 두면 작업 속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단축키에 대해 더 알고 싶은데 어떤 단축키들이 존재하는지 잘 모르실 경우에 어떠한 단축키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Ctrl Alt Shift 맥 사용자는 커맨드 옵션 Shift K를 눌러주게 되면 포토샵의 단축키 메뉴창이 뜹니다. 자, 이 창에서 포토샵의 단축키 설정과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창의 오른쪽에 보시면 Summarize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자, 저장창이 뜨고요. 여러분께서 저장하실 위치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웹사이트가 활성화되고 포토샵에서 사용되는 모든 단축키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장했던 경로를 확인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HTML 확장자가 된 파일이 하나 저장이 되어져 있죠. 자, 이것을 미리 보기로 보시면
단축키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웹 창에서 단축키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때에 따라서 프린트를 해서 단축키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포토샵의 팁과 트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해서 보면 대략 30가지 정도의 팁과 트릭이 되겠네요. 자, 오늘 보신 이 포토샵 팁들이 여러분들께서 포토샵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내용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풀이었고요. 여러분의 표현을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